지난 시간에 이제 남아산업부터 이렇게 쭉 대아티아이, 연우, 카카오게임즈, 현대바이오, 남강토건, 사무개발, 시젠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현대바이오는 약간 그레이 처리 비스무리하게 좀 할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똥주였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개똥주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쪽에는 전략만 놓고 이쪽 재무상태 쪽으로 이제 좀 빼려고 하는 거고. 엑셀이 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자 지속인 기업이라는 뜻이니까 연적자지. 연적자가 이제 적자 지속이었던 기업.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믹타는 거를 굉장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눌림목이 아니면 최소 중장기 이상의 정선 돌파를 보고 물 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물론 이제 많이 물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쓰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위치가 시즌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지? 시즌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수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눌림목에서 물을 타라고 했는데 물을 못 탔지. 10주 탔어요. 아, 사긴 샀어? 네, 10주. 잘했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보면 이제 중장기 이 장기 정선 돌파는 못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얘는 이제 정선 돌파를 못했는데, 이 두 번째 꼭지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보통 이제 그릴 때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항상 최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놨었고, 그려놔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제 3개월짜리고,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이제 6개월짜리인 거지. 그래서 6개월 저항선 돌파를 하면 꽤 괜찮은 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날 아침에 이렇게 좀 이 봉쇄계 매매법도 만족을 하는 상태였다면, 왜냐하면 이전에 이 하나, 둘, 셋, 이 3개월 저항선 돌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지? 그 상태에서 이 두 번이나 이제 이렇게 저항선 돌파를 한 흔적이 있었던 거지, 이쪽에. 이 오른쪽 이렇게 보면. 그래서 두 번 저항선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중장기 저항선도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하면 꽤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잖아. 그리고 이 위치가 만약에 이 MACD 레이트를 봤을 때 이 MACD가 0 돌파를 하는 그 위치라면, 이제 MACD가 기준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파를 하는 시점이라면, MACD 레이트와 MACD를 같이 보면은 더 좋긴 하지. 그래서 MA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돌파하면서 10% 정도의 양봉이 안 나왔지. 이 전후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 MACD 시그널이 이제 영돌파를 하면서 나온 거지. 지금 위치가. 그래서 이 두 개가 앞에서 안 나온 게 뒤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보통 보는 게 이 급등 가능성이라는 거는 RSI가 50을 돌파를 했냐, 그 상태에서 리테스팅 중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리테스팅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급등을 못했지. 근데 이쪽에서는 리테스팅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리테스팅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일어난 거지. 그래서 급등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체크들을 할 때는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장대 양봉이 뜬 거지, 그지?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일단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빔을 과거로 빵 쐈을 때 빔을 종가 기준으로 빵 쐈을 때 얼마나 덮고 있냐.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지, 이날. 여기. 그러면 근 2달에 가까운, 그지? 한 달 반 이상 되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한 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측 시스템 중에 하나지. 여기까지는 한 달 정도는 홀딩 했을 때 최고, 고가, 나름 고가가 이제 한번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또 장대 양봉이 떴으니까 두 번째 장대 양봉까지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지. 그러면 이 종목은 중기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종목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 시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위치라면 이제 이날 못 샀으면 이날 종가로 사도 되고, 이제 장대 양봉의 종가.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갈 거다. 이걸 배운 거지. 너 같은 경우에는 스텝 3에서 내가 알려준 거지. 그래서 다음날 갈 가능성도 있고 다다음날 갈 가능성도 있고, 그지? 네. 그거를 내가 계속 이제 굉장히 많은 차트를 이제 돌려보면서, 물론 이제 페일 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지? 80% 이상의 신뢰도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이 됐든 어찌 됐든 이제 이 최고가까지는 갈 테니까, 그럼 내 평단가는 오늘의 최고가인 고가 기준이면 64,400원이니까 여기가 64,400원 밑으로 만들어 놔야 이 이상 올랐을 때 내가 이제 팔기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1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뭐 한 3% 정도가 되는 거지,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인 걸 감안하면 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열리니까 평단가는 이 최고가인 64,400원 그 밑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량이 이제 그 형님처럼 뭐 너무 많다, 500주인가? 그래서 3,500만 원 넘게 막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물타기가 좀 겁나는 거지. 그렇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주 이렇게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날 종가로 일부라도 좀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음봉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오면 내가 사라고 했잖아. 그지? 361 정선 돌파로. 그러면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사는 게, 이때 살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사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적도 보이니까. 근데 이제 갭상도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시가가 2.61% 시가야. 그러면 갭상이 굉장히 큰 거라고. 그러면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이제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정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진장 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되게 빠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또 꽤 크잖아, 그지? 최소한 60, 70% 이상은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이제 외인도 기관도 다 사고 있으니까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그지?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안 된 거잖아. 한 일주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외인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갈 것 같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내 지금 평단가가 얼마냐, 내 평단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항상.
그래서 내 평단가를 봤더니 88,200원, 88,200원이면 83,920. 지금 이제 사가지고, 그지? 10주를 사서 50주를 만들었고, 3,920원. 어우씨, 되게 많이 내려가네. 83,920원. 10주인데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8만원 밑으로 이거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건 못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잠깐 보면, 장대항공이 맞냐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니까 얘가 지금 1600%가 떠 있는 거지, 그지? 1638%니까 당연히 300% 이상이면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3조니까 시총이 3조인데 PBR을 생각하면 뭐 한 중대형주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300% 이상만 되면 되니까 1600%면 이제 확실한 장대 양봉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종가로 좀 일부 샀어도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과거 얘기라고 너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이 알서포트가 이제 네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발생을 한 거지. 알서포트가 이렇게, 그지? 또 발생을 한 거야, 이렇게 장대항공이. 근데 얘 말고 얘도 지금 6%짜리잖아. 6%에서 5%니까 5% 이상이면 얘가 장대항공이거든, 사실. 보이지? 그리고 이 거래량이 지금 이제 전일 대비 68% 이렇게 뜬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전일이 370% 넘게 떴거든. 이것도 전일 대비거든. 전일 거래량도 평소 거래량 대비, 평소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는데 2, 30만 주.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 지금 190만 주? 얘도 보면 130만 주. 그러면 이 평소 거래량 대비 300% 이상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지. 그지? 얘도 평소 거래량 대비 한 30만 주 잡아도 3, 40이니까 400%는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첫 번째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멈추게 해주니까, 그지? 하락을 멈추게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를 두 번째 이제 장대 양봉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였다 그러면, 왜냐면 장대 양봉 이렇게 덮으니까, 얘도 장대 양봉 덮으니까, 그지? 두 개 다 장대 양봉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가. 그리고 나서 확실히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주는 봉이 이제 확실히 나와 준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지? 봉은 이걸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줬던 거고,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과정을 다 수료를 한 거지. 수료를 한 상태에서 이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8월은 여기고, 그래서 이제 저항선 돌파를 딱 그려보면 여기가 돌파한 첫날인 거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려보라고 했던 거는 전 거를 그려보라고 했잖아. 얘 전 거를 그려봐라. 그 얘기는 지금 이 하락이라는 이쪽이 이 하락 패턴 요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얘가 이 선 따라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 이 중장기 저항선 돌파 이후에 만들어진 지지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이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얘는 횡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 중장기 저항선인데 얘 전에 첫 번째 중장기 저항선은 얘였다고. 그지? 얘가 돌파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죽어 있는 거고, 얘는 인정 못 받는 거지. 그렇지만 그 다음 거,
얘는 사실상 살아있는 거지. 네.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지선까지 이제 지지선으로 인정까지 다 받으려면 이제 얘가 나올 텐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틀어준 거지. 지지선, 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애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지? 하나가 나온 거지. 그 상태에서 이쪽에 하나가 더 나온 거지. 이쪽에. 그지? 저항선을 그렸을 때 내가 이 음봉이 있으니까 음봉을 포함을 해주고 양봉을 찾아내서 그 양봉 밑으로 지지선을 그렸을 때 이 지지선이 살아있는 얘를 찾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하나가 더 나왔지. 이쪽에서.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었냐. 이쪽에서. 얘를 보려고 하는 거지. 얘가 한 달 이상 덮고 9%짜리 그리고 종가는 6%짜리 장대 양봉인 거지. 얘가. 그지? 그래서 상승 패턴이 이후에 발생을 한 거고 실제로. 그러면 중장기 저항선이라는 게 이 밑에 있는 얘는 빼야 될 것 같고,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달아서 저항선 돌파를 했다면 향후에 장기 저항선도 돌파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그 타이밍이 이제 좀 더 오래 걸렸을 때, 얘는 이제 좀 오래 걸린 것 뿐이고, 8월에서 8월이면 이쪽인데 여기에서 더 날아갈 수도, 막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 사실은.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죽어버린 거지. 아마 코로나가 이제 좀 사람들이 뭐 위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이 코로나 수혜주로 엮여있던 이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느껴지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저항선 돌파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저항선 돌파는 중기 저항선 돌파지만 이 장기 저항선 돌파가 되려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 한 번, 두 번 얘도 지지선 역할을 정확하게 해줬지. 세 번의 저항선 돌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려주는 거야.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지? 이 빨간 양봉을 찾고 그 뒤에 지지선으로 바뀌었냐, 정확하게 지지선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밀려도 저 선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내가 저쪽에서도 그려줬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쪽이 저점이라는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 지선되는 그 얘기가 이제 확실히 맞아 떨어지려면 장대 양봉이 무조건 발생을 해줘야 돼. 그래야 버틴다고, 이 주가가. 여기까지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그지? 그래서 이쪽부터 지금 막 저항선 돌파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얘도 저항선 돌파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이후에도 또 저항선 돌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쪽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날은 이날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얘는 죽어 있는 거고,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산다 그러면 이날인데, 이날은 좀 까리하지. 왜냐하면 이날 까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양봉이기 때문인 거지. 내가 살 때는 항상 첫 번째 양봉이나 아니면 두 번째 양봉까지는 사도 되지만 세 번째 양봉부터는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 양봉인데 밀린 네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인 거지. 일주일을 덮는 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해주면 이 이후에는 361 저항선 돌파로 또 사도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앞에 중기 저항선 돌파를 3번을 한 상태에서 장기 저항선 돌파가 내려오고 있다면
이 돌파는 앞에 있는 이 중장기 저항선 돌파 3번으로 인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론은 그거야. 근데 이때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는 지지선인 거지. 지금은 지지선 체크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정선 얘기만 막 주구장창 한 거잖아.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그리고 올 3월인 이쪽이니까 뭐 이쪽 어디에서 살아있는 애를 하나 찾아내고, 일단 그러면 살아있는 애는 얘인 거지. 제일 크게 눌리고 있는 애는 얘였던 거지. 이쪽에서는 지금 장대 음봉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밀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1년짜리 장기 저항선이 완전히 살아있게 된 거는 이쪽이었는데 얘였던 거지, 그지? 얘였던 거지. 얘였던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만들었더니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재수없게 오늘 딱 걸린 거죠, 거기에. 이런 게 이제 되게 신기해하지. 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기해하고, 내가 이런 거를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차트를 잘 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 알소프트는 누군가 이 주가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 밑에 위아래로 이렇게 막고 있는 이 물량들, 17,000주와 이 23,000주, 12,000주, 이런 애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 아닌가? 더 못 오르고 20%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9,000원대 이제 엮여 있는 거지. 이 9,000원대가 가리키는 거는 이 9,060원 정도가 가리키는 그 라인이 이 라인은 아닌가? 이 오늘의 고가면 9,240원. 9,240원부터 이제 저런 물량이 막 걸려 있는 거지. 이 17,000주, 뭐 20,000주, 막 이런 물량이.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시젠에서 이제 알소프트로 넘어왔는데, 알소프트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도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었던 걸로 느껴진다. 그지? 장대 항봉이 발생된 이후에 눌림목에서 날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저항선 돌파를 한 요 포인트 한 18,120원 정도, 8,120원 정도가 이 분봉으로 보면 8,120원? 이날 봉에서 8,120원 봉이면 한 요 정도 봉인 거지, 그지? 8,160원이니까 8,170원, 요 봉이네, 요 봉. 8,11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0원까지 밀어 올린 1분봉인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봉은 지금 한 1시 정도에 발생된 봉인데, 여기서부터 톱니형 파형, N자형 파형인 거지. 그지? 급등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일봉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봉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봉도 이렇게 같이 보면 이쪽인 거지. 이쪽을 이제 같이 봤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는 오늘의 최고가 기준으로 초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얘가 장대 항봉처럼 봉 20개 이상을 덮는 그런 애가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상태에서 눌림목을 찾는 거는 음봉을 기다렸다가 봉 3개 매수법으로 확실한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그지? 그 상태에서 돌파까지 이렇게 쭉 밀어 올리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 8,180원, 이 포인트를 사람들이 무진장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좋아하지만 일봉은 결국 분봉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분봉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꽤 큰 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도 큰 봉이지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알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지?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 지지선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지. 이제 맨 마지막 지지선이 얘인 것 같고, 저가는 이제 이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저가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얘가 나름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왜? 장기정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 지지선이 만들어진 저항선이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흔적이 있으면 이제 확실히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눌리는 거고, 얘처럼. 알소프트의 이제 재무정보 잠깐 보면, 뭐 꾸준히 수익을 냈다가 이 코로나 수혜주였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 엄청난 성장성을 가졌었던 거지. 이 성장성이 코로나 수혜주로 왔었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오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수혜도 또 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매출액이 그닥 줄지를 않았어, 지금. 그지? EQ 실적 대비 EQ 실적이니까 매출이 약간 증가를 했고, 그리고 EQ 기준으로 EQ니까, 그리고 3Q 기준으로 3Q, 34, 33. 그지? 그리고 매출을 보면 매출은 약간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이쪽에서 60대에서 100대로 이제 확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면은 방만하게 이제 약간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거를 소화를 못 하니까. 이거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약간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이쪽은.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은 증가를 여전히 해주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좀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 바로 이제 이런 실적을 추가적으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고. 그래서 알소프트 지금 위치는 뭐 그닥 나쁜 위치는 아니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PBR이 지금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PBR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초고속 성장주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인 상태에서 초고속 성장성을 띠는 그런 이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을 찍었었기 때문에 PBR은 이제 13까지 올라갔었던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내가 PBR은 항상 일에 수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성장주는 우량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시장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PBR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 텐데, 이 줄어드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지? 돈을 벌면서 줄어드는 거는. 이게 이제 이 PBR에 이렇게 얹어지면서 줄어드는 그거는 이제 되게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지.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질문 있어? 혹시? 지금 얘기를 하다가 3000% 약간 빠지긴 했지만 시즌 얘기하다가 알소프트까지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알소프트는 지금 이제 초고속 성장주에서 우량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인 거지. 위치 자체가. 그지? 요것만 적어 놓을게. 그리고 이제 MACD 레이트도 잠깐 볼까? 이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다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팔고 있네. 메리트를 못 느끼나 보다 이 종목은. 근데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MACD 레이트를 보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인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지? 물통에서 빠져나오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도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여기처럼 이렇게 물통이 크면 불통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눌리는 거지, 다시. 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통에 있었으면 위로 이제 불통 속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못 빠지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MACD는 뭐 당연히 이 영돌파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급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지? RSI는 당연히 50을 돌파했겠지. 돌파해서 리테스팅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거예요. 기관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도 있지만 외국인 중에 기관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 말고. 그런 투자자들이 보는 게 이제 MACD와 RSI는 거의 이제 참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왜 팔았냐? 외인들이 왜 팔았냐? 그게 이제 엔벨로프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 엔벨로프를 바라볼 때는 내가 20에 11을 기준으로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0에 12가 있고 이제 하나 더 열어서 예를 들어서 얘 디폴트 값은 이제 보통 20에 6을 디폴트로 이 영문은 설정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0에 6과 20에 11을 같이 이렇게 좀 바라본다면 20에 6보다 20에 6은 얘거든. 이 가운데 있는 얘. 그러니까 얘가 주는 영향보다 20에 12가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도 20에 6보다는, 그지? 20에 6은 그냥 바로 돌파하고 뭐 도친 개찐이잖아요. 그렇지만 20에 12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또는 종가를 형성시키고, 여기도 종가를 형성시켰고 윗꼬리를 형성시켰고.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에서의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했을 때 외인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때린 거잖아요. 지금 이날도 보면 외인은 전날 대비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 왜? 단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20봉 기준으로 보는 단기 투자자들이 단기 고점이라고 여기는 그 선이 엔벨로프 상단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이미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20에 10이라는 지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저 값도 이제 막 계속 조정을 막 해봤을 거냐, 과거에. 네. 그래서 이제 추출해낸 값이 20에 10이라는 값인 거잖아. 그래서 다른 이제 일반 서적이나 아니면 그 실제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적들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엔벨로프를 설명하는 서적은 그 볼린저 밴드 투자기법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 서적인데, 그런 서적에서도 아마 너는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20에 10이라는 값 자체를.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찾아봐. 나도 어딘가에서 이제 참고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시젠과 알소포트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전략은 눌림목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네가 그런 얘기는 이제 전체 물량 중에 전체 물량이 이제 네가 한 8천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현금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 그 상태에서 네가 지금 이 알소프트를 500주를 들고 있다고. 59 45 450만 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 대비 많죠. 45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 되거든? 그러면 한 500주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고, 산다면 이 매물대 차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물린 사람들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최고점 기준으로 물린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나름 큰 애들, 그지? 6.2% 예. 3%짜리는 좀 됐고 8%짜리 예. 이렇게 이제 일단은 크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위는 솔직히 관심도 없고 이 밑으로 이 두 개 밑으로는 만들 거야. 근데 중기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5개월 이 중기로 물린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지? 이 앞에는 이 앞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일부 많이 털어냈다고 쳐도 이 이후에 산 사람들은 다 물린 거라고. 그지?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11%는 왜 만들어졌냐? 보니까 이거보다는 더 과거 차트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네. 사실 오늘의 근데 시작점은 보니까 역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한 요 정도 이후에 이 7.3%가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세지, 그지? 시작은 여기고. 그래서 오늘 날짜로 다시 가는 거지 이렇게. 9,700원, 800원, 그지? 저 라인이 하나가 지금 생겨 있지. 예. 네. 요 라인. 그러면 요 가격보다 낮출 자신이 있어? 9,804, 만원 밑으로는 일단 떨어뜨려야 돼. 이 알소프트는. 지금 평단가는 1,490원이잖아. 1,490원이면 뭐 거의 1,500원 돈이니까 요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 양봉이면 얘는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쉽게 한 달도 안 돼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얘는. 근데 얘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 여기 보면은 11%, 11%, 20%야. 그럼 여기에만 40% 매물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 40% 매물대.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며칠 매매를 안 했는데 여기에만 40%가 엮여 있으니까 이 많은 기간 중에 이쪽은 쉽게 뚫리진 않을 거라고. 근데 너는 이미 이 평단가보다는 이 11,000원보다는 더 밑에 있거든. 네. 1,500원. 그래서 뭐 무난하게 털 것 같아. 이 알서프는 물을 안 타도 털 수 있을 것 같고, 물을 탄다면 이제 10,000원 밑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만 물을 타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00주 들고 있으니까 한 200주? 뭐 그 정도 뭐 더 사도 200주 더 사면 문제는 이제 이 알소프트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너 같은 경우에는 시젠에서도 좀 네가 잠깐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언급은 해줘. 내가 시젠 신경 쓰라고. 근데 너랑 이제 네가 초보로 왔을 때, 그러니까 올 초지, 올 초에 내가 이거 사, 야 이건 팔아. 내가 그런 식의 가이드를 냈잖아. 그때는. 지금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도 초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의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너는 재수생이거든. 네 스스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 팔어, 몇 주 사, 몇 주 더 팔아. 이런 얘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너한테 훨씬 더 좋거든. 내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니까 결국엔. 그래서 그런 모든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나는 언급은 해줄 수 있는 거지. 아, 시즌 괜찮아 보이는데? 요 정도. 그럼 네가 그 냄새를 딱 맡고 사면 좋은 거지. 너한테 훨씬 더 득이 되겠지. 그래서 초보자와 재수생 간에는 좀 차이가 크지. 내가 사, 팔아.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가능하면 안 한다고. 막, 너무 답답해. 그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는 그 단계는 지난 거지. 됐지? 네. 그래, 여기까지 하자.